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가 개인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의 방법이었어. 우리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지 됐죠? 이거 설명해 준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직 차원의 정책 결정 이론들을 할 거예요. 알았죠? 조직 차원의. 여기에는 몇 가지 이론이 있냐면 회사, 쓰레기, 앨리슨, 성정적, 사이버네틱스 5가지가 있어요. 알았죠? 자, 시험 출제는 앨리슨이 가장 많이 돼요. 가장 많이 되고 그 바로 밑으로 붙는 게 회사랑 쓰레기가 그다음 많이 뭐 붙어요. 알았죠? 얘네가 3대장이야. 이해됐죠? 자,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시험 문제는 앨리슨이 가장 많이 나오고 회사랑 쓰레기가 그 뒤로 붙는다.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있다. 나머지 성정적 세븐데틱스는 이제 빈도가 낮지만 이제 보시면 되고 세븐데틱스는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회사 모형부터 볼게요. 자, 회사 모형을 주장한 사람은 마치와 사이어트예요. 마치와 사이어트가 이 모형을 주장했고 얘네들은 조직에서 어떤 대안 정책을 결정할까? 조직에서는 대안을 어떤 대안 정책을 결정할까? 질문이야. 이 질문에 대해서 마치와 사이어트는 회사 모형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위 조직들이 만족하는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알았죠? 느낌 오죠? 그럼 이거 뭐 베낀 거야? 응? 이거 뭐 베낀 거예요? 하위 정부 모형? 자, 뭐 베낀 거예요? 만족 모형을 베낀 거야. 알았죠? 어떻게 할 수 있어? 만족이란 말이 나왔잖아. 하위 정부. 만족. 근데 얘는 그 대신 특징 중에 뭐냐면 하위 조직. 알았죠? 자, 이 회사 모형을 주장한 마치는 조직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완전 완벽한 덩어리가 아니고 하위 조직들이 구성하고 있는 전체다라고 본 거야. 알았죠? 그리고 걔들이 만족할 만한 게 정책으로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이 마치오 사이언트는 회사 모형 요소라고 해서 회사 모형,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의사, 정책을 결정하는지를 묘사를 해놨어. 그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야. 알았죠? 내용 보시면 알아요. 쉬워요. 자, 첫 번째가 조직은 마치가 보기에는 갈등을 준 해결한다라고 봤어요. 갈등이 있으면 완전히 해결한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갈등을 좀 덮어놓고 그냥 또 간다는 말이죠. 첫 번째 이게 조직의 특징이에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회피한다. 두 번째 조직의 회사의 특징이, 그러니까 조직의 특징이에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 그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면 단기적 관점을 갖고 그다음에 환경과 타협,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기적 관점을 갖고 환경과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단해요. 우리가 오늘까지만 시기열을 오늘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 확실해 불확실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까지만 본다고 그러면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지. 근데 만약 1년 여러분의 인생 불확실해 안 불확실해?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 오늘까지만 본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확 줄어. 알았죠?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외부의 변화라기보다는 관점,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타협을 버린다. 그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문제중심이 탐색한다. 문제중심이 탐색한다. 다시 말해서 탐색을 미리 한다, 나중에 한다. 미리 한다, 나중에 한다. 문제 터지고 나서 한다. 미리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직의 학습. 반복을 통해서 정책 결정이 개선된다.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면이죠. 조직이라고 하는 데가 계속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 정책 결정이 개선된다는 거야. 알죠? 이런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조직은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한다.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하더라. 알았죠? 이 표준 운영 절차는 조직 최종 목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은 업무 처리 절차가 있어요. 지침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기똥차게 돼 있어. 알았죠? 만약에 조직이 10년, 20년 됐으면은 그게 10년, 20년 동안 쌓인 거야. 알았죠? 그거대로 하면 일이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돼. 알았죠? 조직의 최종 목표는 표준 운영 절차 이쁜 거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치와 사이어트는 회사 모형에서 몇 가지를 주장했다? 조직의 특성을 5가지 주장했다. 갈등을 완전 해결한다, 준해 해결한다. 준해 해결한다. 그 다음에 뭘 개발한다?
표준명 문절차를 개발한다. 라는 거예요. 표준명 문절차. 자, 이것도 맥락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이 학습해서 정책 결정이 개선된다. 이건 긍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뒷북친다. 알았죠? 문제가 중심 탐색한다. 문제 발생하면서 대안 탐색을 시작할게. 알았죠? 미리 한다, 안 한다. 미리 안 한다. 알았죠? 불확실성을 회피한다, 안 한다. 피한다. 알았죠?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는 뭐 한다? 환경과 타협하는 거고. 환경에 맞춰가 버리는 거. 알았죠? 그럼 불확실성 주겠지. 맞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환경에 퇴화한다는 건 뭐냐면 여름에 우산 갖고 다니는 거야. 알았죠? 우산 안 갖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름에 비 맞지, 알았죠? 비 맞을 확률이 높죠. 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야. 비 맞아서 비에 쫄딱 맞는 게 불확실성이, 알았죠? 여름에. 근데 만약에 내가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그냥 우산 갖고 다니면 비를 맞아요, 안 맞아? 불확실성이 확 줄는 거지. 비를 맞을 불확실성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확 줄죠.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를 맞을 사건. 알았죠? 비가 오는 것보다 비를 맞을 사건이 확 줄어요. 자, 그 다음에 시기열을 좁히면 불확실성이 준다, 안 준다? 줄어요. 알았죠? 이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조직 차원의 정책 결정 방법 이론에서 첫 번째가 무슨 내용이었죠? 회사 모형. 알았죠? 회사 모형. 자, 회사 모형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쓰레기통 모형이 이제 시험 출제가 많이 된다고 했었죠. 제일 많이 되는 게 이제 그 뒤에 있는 이론이고, 요게 이제 이 쓰레기통 모형도 이제 그 다음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조직화된 혼란의 상태. 그러니까 조직에서 이제 혼란한 상태에서는 조직에서 자,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가 점화계기가 교차한 상황에서 점화계기가 교차한 상황, 이게 만나는 상황에서 그때 있는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라고 주장을 해요. 알겠죠? 자, 다시. 자,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가 딱 사자가 네 개 요소가 딱 만났을 때의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조직 내에 이제 있는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으면은 대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알겠죠? 자, 그 문제가 있어요. 대안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들이 있어. 자, 그런데 그 회의가 없어. 만날 수 있는 회의가 없어. 그럼 결정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알았죠? 자, 회의까지는 했어요. 회의는 열었어. 근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람이 없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뭐 시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도지사님이 안 계셔. 결정된다, 안 결정된다? 안 결정된다. 이 네 개가 딱 만났을 때 그때 있는 대안, 그때 있는 대안이 그 책상 위에 있는 대안이 뭐로 결정된다? 정책으로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거기서 선택되는 대안은 우연적으로 선택된 거야, 계획된 거예요, 분석된 거야? 우연적으로 선택된 거야. 알았죠? 우연적으로 선택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조직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떨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해가지고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뭐다?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이해 됐죠?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자, 쓰레기통 모형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더 덮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만약에 쓰레기통을 딱 집어넣었어요. 쓰레기통에다 음식물 다 집어넣었어. 음식물 쓰레기들을. 자, 막 흔들어.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 있지. 빵 들어가 있고, 햄도 들어가 있고, 치즈 들어가고 다 있다 할게요. 근데 그걸 막 흔들었어. 흔들어가지고 딱 꺼냈는데 햄버거가 나올 가능성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있죠? 근데 그게 계획된 거야, 우연이야? 우연이라는 거야. 알았죠? 그게 우연히 네 개가 딱 만나가지고 햄버거가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면. 그 어떤 정책도
정책도, 조직에서 정책도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쓰레기통 모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우리가 이제 쓰레기통 모형을 이해를 하면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책창 모형이 있어요. 정책창 모형. 그 밑에 보면 되죠. 시험 문제 여기 나와요.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 나오거나 여기 나와요. 정책창 모형은 자,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사회적으로 정책 문제, 정책 대안, 정치가 정부정책에서 교체할 때 그때 선택된 문제가 의제로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정책창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을 어떻게 바꾼 거야? 무엇과 무엇을 바꿨어요? 자, 정책 문제는 그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냥 가죠. 자, 정책 대안은 그대로 가야 한가요? 여기 쓰레기통 모형이, 그러니까 정책창 모형에서 정책 대안은 자, 그대로 가야 한가요? 이 쓰레기통 모형과 비교했을 때. 오, 가죠. 저기서 말하는 정책 대안이 뭐야?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통 모형에서 말하는 해결책 같은 거야, 알았죠? 그럼 두 개는 같아. 자, 그럼 맞을 게 뭐가 달라요? 뭐만 달라지는 거야? 자,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선택 기회 참여자를 자, 정책책 모형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알았죠? 바꿨어요, 알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자, 그래서 그 정책창 모형이 나오면 그러니까 쓰레기통 모형의 문제로 정책창 모형이 나오면 아 여기 바뀌었다. 이 두 개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될 게 뭐냐면 정치만 이해하면 돼. 정치.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론, 그 다음에 정권 교체, 권력 지형, 입단 압력 이런 것들 정치 요소들이 정책창 모형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쓰리통 모형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쓰리통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들 뭐냐면 날치기 통과, 짐 빼기 결정 이런 것들이 날치기 통과, 짐 빼기 결정들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알았죠? 실제로는. 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자기가 이거를 자기가 만약에 이 정책이 결정되는 걸 막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만약 이런 구조로 네 개의 요소가 결합돼서 정책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책이 결정된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를 뭐를 막으면 돼? 그렇죠. 뭘 없애면 돼? 회의를 못하게 하면 돼. 알았죠? 회의를 어쨌든 열었어. 그럼 누구만 거기 참석 안 하면 돼? 참여자. 지위를 갖고 있는 사가 참여만 안 하면 뭐가 안 되겠어요? 정책 결정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알았죠? 안 되겠죠. 자, 그 사람을 빼버려. 알았죠? 이해됐죠? 반대로 날치기도 있어요. 지연도 있고 날치기도 빨리 해버리는 거 알았죠? 빨리 해버리는 거. 자, 그러면 저 상황을 저 네 가지 상황을 만들면 어떻게 돼? 정책이 결정돼야 안 돼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 얘네들은 모이면 된다고 그랬죠. 모이면 네 개가 딱 모이는 순간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고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대안이 그냥 되는 거야. 이게 날치기야. 알았죠? 그 두 가지 상황을 이 네 가지 변수를 갖고 설명하는 이론이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아름답죠? 아름다운 이론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이론이에요. 됐죠? 자, 갑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오늘 우리 공부했던 거,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공부했던 게 뭐였죠? 회사 모형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그 유명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절반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조직 차원의 정책 결정 이론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 그 둘 중에 두 번 중에 한 문제가 이 문제가 나와요. 알았죠? 자, 그렇게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앨리스 모형은 조직에서 자, 일관된 선호, 목표, 평가 기준에 따른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일관된 선호, 그 다음에 목표, 평가 기준에 따른 정책을 대안으로 선택한다. 이거 무슨 모형이에요? 합리 모형. 알았죠?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조직은 합리 모형으로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조직은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라고 해요.
자, 표준운영 절차 앞에서 공부했던 이론 중에 뭐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위정부? 어제 오늘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걸로 봤을 때는 표준운영 절차를 사용하는 애들이 누구라고? 표준운영 절차를 만들어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조직을. 이렇게 주장한 이론이 뭐야? 회사 모형이에요, 회사 모형. 회사 모형. 기억나죠? 저 회사 모형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 말을 했다는 표준운영 절차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자, 이 앨리슨도 어떻게 본다는 얘기냐면, 자, 조직은 하위 조직으로 구성된 결합체다라고 본다는 것을 그 말이 들어있는 거야, 알았죠? 됐죠? 자, 어떻게 한다? 그 조직은 첫 번째로는 합리 모형으로 결정하고, 두 번째는 표준용자에 따라 대안을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표준용자에 따라 대안을 결정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자,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면은 운영 절차를 꺼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정해놓은 게 표준운영 절차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 봤을 때, 약간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야. 대안을 고를 때.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알았죠? 기계적으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그 문제가 들어오면 표준 운영 절차를 꺼내가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조직에서 결정을 한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세 번째로는 조직에서 정치적 규칙에 부합하는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라고 설명을 해요. 알았죠? 자, 무엇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정치적 규칙에 부합하는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이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앨리스는. 우리가 이 앨리스 모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상황을 이해해야 돼. 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앨리스 모형을 만든 배경이 뭐냐면,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냉전 시대였어. 냉전 시대 미국하고 소련이 있었어요. 근데 소련이 미국 플로리다 바로 건너편에 보면 쿠바라는 섬이 있었어. 나라가 있었죠. 소련이 그 섬에다가 뭘 건설하려고 그랬어? 미사일 기지를 만들었어.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했어. 만들고 있었어. 자, 그리고 나서 그 미사일 기지에 뭘 갖다 주려고 그랬어? 미사일을 이제 운반을 하려고 그랬어. 그렇죠? 자, 그 미사일이 운반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곤란해, 안 곤란해요?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 기존 미국과 소련의 전략은 뭐냐면, 미국 소련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요격, 알았죠? 요격하는 것을 전쟁 계획에 세웠어요. 그런데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에서 미사일을 쏘면 요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미사일 날아온다 할 때 바로 맞는 거야. 한 대 맞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든다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비상이 걸렸죠. 대는 점점 좀 오고 있어요. 이때 이 과정 안에서 미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련의 과정들을 이 네 가지 모델을 가지고, 아니, 세 가지,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안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 세 가지 정책 결정 방법이 다 사용됐다라는 걸 밝혀내요. 이해됐죠? 이게 앨리슨이야. 알았죠? 자, 그러면 앨리슨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조직은 정책 결정 방법이 일종이다, 다종이다. 다종이다가 핵심이야. 알았죠? 다종이다. 기존까지는 어땠어? 개인은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어. 정책 결정 방법으로. 한 가지를 사용하거나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바꿨어, 완전히.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앨리슨 모형이야. 알았죠? 자,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어떻게 했어? 자, 소련의 이제 수송선이, 그러니까 여기가 쿠바고, 이제 소련 배가 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수업 시간 했구나. 여기 이제 함대를 동원해서, 미국 군함을 동원해서, 어떻게 했어? 봉쇄를 해버렸어. 알았죠?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 소련배가 어떻게 갔어? 다시 돌아갔어요. 알았죠? 돌아갔어요. 이 사건을 보고 만든 이론이 앨리스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쇄를 하자고 했던 요게 합리 모형, 그 다음에 표준 운영 절차, 정치적 결정.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밝혀낸 거 알았죠? 이해됐죠? 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각 국면마다 이 쿠바 사태의 국면마다 어떤 모델이 작동했는지 다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쉽게. 앨리스 모형은 조직은 몇 가지 방법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세 가지. 첫 번째 뭐? 합리. 두 번째는 표준 운영 절차. 세 번째는 정치. 알았죠?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이해됐죠? 자, 근데 여러분 보면은 정치적 규칙에 부합하는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 이거는 무슨 모형과 똑같아요? 이런 정치적인데? 쓰레기통 같은 걸 가지고 쓰레기통이 진짜. 자, 정치 나오면 무슨 모형이에요? 자, 이제 퀘스천 드릴게요. 합리, 점증. 점증. 아, 점증 모형하면서 정치적 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자, 점증 모형은 일부를 바꾸라는 거지. 일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나 나나 일부를 바꾼 대안이라고 했죠. 근데 일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일부라고 하는 건 주관적이잖아. 그 일부라는 걸 정하려면 뭘 해야 돼? 대화와 토론과 타협을 해야 되겠지. 대화와 토론, 타협이 뭐야? 정치예요. 알았죠? 맞죠? 그럼 저거 자체는 정치적 교환국제에 대한 결정한다. 저거는 뭐야? 무슨 모형에 따른 거야? 점증 모형에 따른 거 알았죠? 그럼 이 이론에는 무슨 이론과 무슨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 합리 하나 들어갔고, 회사 들어갔고, 점증이 들어간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낼 거 안 낼까요? 내지. 다 들어가 있는데. 맞죠? 아,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다음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 더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론이 이제 네 번째 이론이 다프트의 상황 적응적 모형이에요. 상황 적응적 모형. 이건 좀 내용이 복잡한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정책 결정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만 볼게요, 먼저. 자, 문제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고 지식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은 상황. 이거는 뭐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죠.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알았죠? 공부는. 이럴 때는 함정사 결정 모형에 따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자, 상황이 좋으면 합리 모형을 계산해봐라. 알았죠? 계산기 때 두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 볼게요. 자, 문제에 대한 합의 수준이 낮고 지식에 대한 합의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뭐 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은 뭐 타협 전략, 판단 전략, 영감적 전략, 모방에 따른 전략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뭐냐면 연합 모형, 점증 모형, 스트레이트 모형을 활용해라. 이 뜻이 알았죠? 자, 무슨 모형을 사용하라? 정신 없을 때는? 정신 없을 때는? 무슨 모형을 사용한다? 점증 모형, 스트레이트 모형, 연합 모형을 사용해라. 이 얘기 알았죠? 이해 안 됐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그 상황에 따른 게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거를 말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야? 좋은 상황. 알았죠? 좋은 상황. 요거는 야는 안 좋은 상황. 알았죠? 좋은 상황은 뭐로 간다? 합리 모형 간다. 자, 안 좋은 상황은 뭐로 간다? 연합, 점증 모형, 스트레이트 모형. 알았죠? 자,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연합 모형, 점증 모형, 스트레이트 모형에는 계산이 있다 없다. 계산이 없어요. 알았죠? 점증 모형은 분석을 해야 안 해. 어? 점증 모형 분석해야 안 해. 정신 차려야 돼. 점증 모형 분석을 해야 안 해. 안 하죠. 알았죠? 계산 안 해. 알았죠? 뭐로 해? 서로 막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모형은 분석해야 안 해. 아니지. 냅두는 거야. 알았죠? 분석해야. 연합 모형은 분석해야 안 해. 안 하지. 거기 분석 없어요. 알았죠? 뭐로 해? 거기서는.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한다. 알았죠?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이해됐죠? 갈등의 준 해결. 완벽하게 문제 해결 생각 없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이거예요. 자,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남은 중간 거는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다프트가 상황정조 모형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뭐를 쓰라고 그랬다? 합리 모형을 쓰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 연합, 점등, 쓰레기를 쓰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가장 쉬운, 좋은 상황에서는 뭘 쓰라고 그랬다? 한식 모형 쓰라고 그랬다. 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됐죠? 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에요. 사이버네틱스 모형. 이거는 이제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한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기출문제를 다 모아놓으면 또 자주 나와. 그렇겠죠? 자, 이때까지 나왔던 거를 뭐 20년치 모아놓으면 몇 번 나오겠어? 5년에 한 번씩 나오면. 계속 나오겠죠? 됐죠? 자, 사이버네틱스는 뭐냐,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자, 한정된 주요 변수에 대한 정보에 부합하는 미리 개발된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해요.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설명하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댐이 있어요. 제가 맨날 드는 예시인데, 댐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댐에 이제 물이 차겠죠? 자, 비가 와요. 비가 막 와. 그럼 이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각 수위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지를 미리 정해 놓는 거야. 알았죠? 어디서? 댐을 관리하는 데서. 알았죠? 자, 그래서 몇 미터는 수문을 한 개를 반쯤 연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 거야. 자, 어느 수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 최고 수위가 오면 어떻게 한다? 모든 수문을 완전 개방한다. 이렇게 정해 놓는 거야. 알았죠?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따른 정책 결정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한정된 주요 변수. 한정된 주요 변수가 뭐야? 여기서 이 사례를 봤을 때, 이 사례를 봤을 때 한정된 주요 변수가 뭐야? 알았죠? 수위가 변수야. 한정된 주요 변수야. 알았죠? 각 변수마다 자, 정보에 부합하는 정보에 부합하는 미리 개발된 대안 뭐예요? 수문을 어떻게 열 거냐? 한 개 열 거냐, 두 개 열 거냐, 세 개 거냐? 이거예요. 알았죠? 자, 요거에 따라서 개안이 만들어졌고 변수에 대한 정보에 부합하는 대안을 만들었고 이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알았죠? 이게 무슨 모형이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말은 자동 조절 장치를 말해요. 자동 조절 장치를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해됐죠? 근데 이 이론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자동화가 잘 안 됐을 시절에 만들어진 이론이야. 지금은 자동화가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들었을 때는 이거를 신조어로 갖고 와서 만든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 이해된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뭐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여기 조직 차원의 정책 결정 방법 이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정신 차려야 돼. 자, 첫 번째 뭐? 회사, 스레이통, 앨리슨, 상황적응, 다섯 개인가? 다섯 개죠.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 아직 이렇게 있어요. 알았죠? 회사 모형은 어떤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조직에서? 이런, 그건 결과고. 그건 결과고. 어떤 땡땡땡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조직에서는. 이게 땡땡땡 대안이 뭐야? 하위 조직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한다. 만족할 만한. 알았죠?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쓰리통 모형은 어떤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한다? 문제, 해결책, 뭐, 기회, 참여자가 그걸 결합됐다고 그래요. 결합됐을 때의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된다. 라고 주장해요.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문제가 있고, 자, 참여자도 있고, 회의도 열렸어. 정책 결정도 안 돼. 안 되죠. 왜 없어? 왜 안 결정이 안 돼? 대안이 없잖아. 해결책이 없잖아. 맞죠? 자, 이럴 때 이제 정책 결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앨리스는 조직에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된다? 네? 합리 모형과 점직 모형과 회사 모형이 결합해서 정책이 결정된다. 알았죠? 이 세 가지가 다 작동한다. 조직에서는. 극단적으로 보면 알았죠? 이 세 가지가 다 작동해서 정책이 결정된다. 라고 보면 되고. 자, 다프트는 어떻게 정책이 결정된다? 아, 어떻게 정책이 결정된다?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 알았죠? 어려운 상황, 쉬운 상황. 알았죠? 그거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된다. 자, 사이버네틱스는 이걸 어떻게 압축할 거예요? 말이 어렵지 않아. 미리 정해진 대안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미리 정해진 대안은 정책을 결정한다. 알았죠? 미리 정해진 대안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알았죠? 자, 됐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책 결정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쫙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몇 개? 개인 차원에서 몇 개? 개인 차원에서 5개죠? 5개.